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관련 내용입니다. 이 건은 지난 2018년 9월 357회 경남도의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손호연 의원이 질문했고, 금년 제322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임을 먼저 밝힙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과 정보화 시대입니다.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역시 행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누구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이 도민을 이끌고 유도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의하고 피드백까지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정통적 행정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도 전문 지식과 정보를 함량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자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직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도 교육 훈련이 없다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고 훈련시키기에는 교육 여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말 현재 경남인재개발원의 연간 직접 교육 인원은 11,300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경북 5,800명, 부산 7,400명, 전남 6,200명에 비하면 경남은 월등하게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경남인재개발원 건축 면적은 8,700평방미터로 전국 12위로 하위입니다. 그나마 인재개발원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농정국 등 세 개 국가 진주시 보건소가 함께 들어있는 복합 용도 건물입니다. 산책과 휴식 등 힐링과 교육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5만 5천 평방미터로 전국 9위지만 대부분 주차장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생들의 휴식과 산책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자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경남은 인구와 경제력, 공무원 수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상위권입니다. 그럼에도 인재개발원은 예산이나 강의실, 휴게 공간 등 교육 환경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경남도를 볼 때 현재 예산이나 인구, 공무원 교육 인원을 볼 때 상위권 맞습니까? 예, 인재개발원장 신종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태우 의원님께서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환경 개선과 장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국 광역시도 예산, 인구, 공무원 교육 인원 등의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도의 규모나 위상에 비해서 시설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발의 시설이나 부지 등 교육 시설로 열악하다고 이제 보는 것은 우리 원장님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한 번 더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도의 규모나 위상에 비해서 이제 절대적인 시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좀 크게 좀. 특히 그 어려운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개발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 시설이나 야외 휴식 공간 등의 시설이 특히 부족합니다. 이런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이전한 일에 꾸준히 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인재개발원 숙소 뒤편 초장동 하촌천 산책로와 휴식쉼터 조성 사업을 진주시에서 약 16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교육생들이 난강 둔치와 연계되는 야외 활동과 휴식 공간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연수생들에게 교육 과정마다 교육 환경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에서 실시한 그 결과를 보면 이전 첫 해인 2016년도에는 이제 시설이 열악해서 만족도 크게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 많은 이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창원에 있을 그 이전의 어떤 만족도와 비슷한 이제 평가 점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 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한 건물이고 시설 규모 면에서 타 시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점은 근본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국 인재개발은 그 시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타 시도를 전부 다 이제 열거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이제 평균을 보면 교육 인원은 이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연간 교육 인원이 약 37,000명입니다. 이게 이제 사이버까지 다 포함해서 다른 도부 평균은 32,000이기 때문에 도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교육 인원 말고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원장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설 면적 규모를 보면 건물 이제 연면적을 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약 8,700 제곱미터입니다. 이제 제일 중심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는 16,000, 우리와 이제 도시가 비슷한 경상북도는 7,600, 전남은 9,40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그러면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 경남 인재개발원 그 이전에 그 필요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장기적으로 아니고 장기적으로 아니고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을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 그 원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보시라니.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시기는 빼고 어쨌든 현 시설보다는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그렇게 그 위치에 그래 좀 안 맞다 이리 이제 원장님도 생각한다 이 말이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장기적으로는 그래 장기적으로 그냥 빼고. 원장님 맞죠? 예,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은 원장님 그 인정하시니까 우리 인재개발은 이전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사님께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제 현재에서는 저번에도 이제 손 의원이 이미 이제 밝혔듯이 이번에 다시 이제 보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인재개발원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장기적인 비전 생각해서 보고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당장 이제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최소한 이전에는 4년에서 6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고 변론을 하더라도 현재 시설 개선과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 저는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사님께 보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인재개발원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이제 357회 정례에서 우리 존경하는 손호연 의원의 인재개발원 관련 질문에 당시 지사님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지사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실타래처럼 한번 흔들어 놓기는 쉬운데요.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진주 어려운 폐쇄를 포함해서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 드릴 때도 인재개발원은 분명히 지금 현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실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 이수생들이 대단히 불편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부청사와 또 한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연수원이나 교육원의 경우에는 근무 공간과 분리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서부청사와 한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개발원의 이전은 당연히 우리 경남도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결국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있는 동안에는 아까 우리 인재개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여러 가지 조건의 한계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교육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결국은 경남도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언제 어떻게 배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 이런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들을 풀어가면서 우리 경남도와 그리고 우리 경남의 민생경제 여건이 좀 나아지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는 경남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등 5개 지방 정부가 공동 출자하여 2017년 3월 설된 상법상 영리 법인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항로화 웰니스 프로그램 발굴 운영, 한방산업 육성, 연구 개발과 학술 연구 용역, 지방자치단체 유탁 및 대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오랜 경영이 필요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전문기획사 등 민간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이사의 임원 6명 중 5명이 경남도와 시군의 공무원들입니다. 직원 역시 10명 중 7명이 공무원이며 나머지 3명만 민간인입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영리 사업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게 타당한가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하지도 않았고 연구한 경력도 없습니다. 1, 2년 내에 자리를 옮김으로 경력을 쌓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공직자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영리 사업에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 인적 구성원으로 적합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간 매출 보면 2017년 5억 4천만 원, 2018년 7억 3천만 원, 2019년 현재 13억 2천만 원입니다. 손익은 2018년까지 적자이고 2019년은 순이익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러한 매출 역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통해 달성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쟁이나 노력도 없이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식 매출이라면 이건 역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민간 매출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성이나 현장 경험 등 여러 면에서 공무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정부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기업과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첫째,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할 때. 둘째, 도민 필수품 가격과 공급 안정이 필요할 때. 셋째, 독점 예방과 지방 재정 수요를 충족할 때. 넷째,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는 위 네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북근 개발국장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북개발국장 이양래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경남 항로화 주식 조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사업 물량을 확보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남태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대로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는 맞춤형 웰리스 관광상품 개발과 웰리스 관련 연구 용역 그리고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사업으로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서 항로화 주식회사에서 웰스로라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주로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그다음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항로화 산업 박람회나 한방 약초 축제 등 그 한방과 항로화 관련된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물량 부분은 사실은 이 주식회사 항로화 주식회사 설립이 아직까지 한 2년 8개월 정도 경과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다각적인 홍보 사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장들을 통해서도 입찰을 통해서도 사업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 물량 방법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국 국장님이 말씀한 이 사업이 공공사업인지 이영리 사업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예, 맞습니까? 민간 영역하고 공공사업하고 사실은 명확한 구분도 어렵고 민간 영역하고 많이 겹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굳이 지방 정부가 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사업 실적을 보면 공무원 워크숍이 대부분입니다. 예, 주로 초기에는 그 공무원 워크숍을 많이 했고요. 금년에는 용역 사업을 많이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줍니까, 국장님? 워크숍은 항로화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요. 이걸 이제 그 전문 기관에 그렇게 묻는 말에 답변만 그래요. 예. 그렇게 항로화 주식회사가 외주를 주죠. 항로화 주식회사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관에 다른 위탁을 이유도 할 필요 줍니다. 없고 그럼 일단 외주를 주죠. 예, 위탁을 예. 그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대부분 운영은 그 기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외주를 전부 다 준다 이 말이죠. 위탁. 예, 알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전문 인력 선호맹으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이 항로화 주식회사가 정규 인력이 10명 중에서 3명이 정규 인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우리 도와 4개 군의 인력을 파견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4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정규직은 3명은 관련 분야 박사 1분하고 석사 2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문 인력 서너 명으로 이 항노화 주식 회사를 성공시키고 발전시키고 매출을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죠. 부족한 거는 그래, 맞습니다. 부족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 몇몇 대학과 연계해서 또 추진하는 사업도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 부족해서 있는데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이것을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대학이 연구기관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게 이제 나는 맞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공모 사업을 확보하고 나서는 대학하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공모를 합니다. 통해서 예, 그죠? 예, 바로 그렇게 뭐 하고 어디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예. 공모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연구기관에 이제 대학이나 연구원에 맡기는 게 네. 좋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전문 용역 업체가 이제 적합할 텐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럼 이번에 그간 이제 이 경남 항노화 이제 내년이면은 4년차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해수로 내년이면 4년차인데 그간 네. 대표이사가 몇 명 바뀌었습니까? 당초 한 분이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요. 중간에 이제 대표이사님이 공석 상태로 몇 개월 진행되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표이사가 2월 달에 금년 2월 달에 항노화 산업과장이 이제 그 같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예, 대표이사 부재 시에 항노화 왜 산업과장 그때 이제 대표이사가 부재됐고 왜 항노화 산업과장이 이 겸직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앞서 이제 근무하시던 분이 사직을 한 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임기는 2년인데 2년을 못 채우고 1년 몇 개월 근무하다가 사직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나서 작년도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그만큼 이제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대표이사가 1년도 채 안 됩니다, 그죠? 임기는 왜? 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래 2년이니까 1년 채 안 돼서 바뀌잖아요, 그래. 한 번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자주 바뀌었다 보다 한 번 바뀌었는데 이제 아니 그래 그 과장님도 겸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바뀐 사람은 한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까.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의 뭐 한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대표이사가 전문 자격이나 경력, 연구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앞서 초대 원장님 그렇게 단답형 사장님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양력을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자주 바뀌고 전문성을 뭐 제대로 안 갖췄다 이렇게 보니까 그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고 그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 본인은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원장님, 하실 말씀. 대표이사 사장님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럼 파견 직원에 대해 간단하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네. 과연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네, 지자체 국장님. 파견자는 이 급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파견자의 급여는 그 지자체에서 소속 지자체에서 실제 그 기본 급여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그 이제 수익금으로 발생한 이제 그런 이제 월급은 아니다. 임금비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직접 임금비는 다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출직해서 3년 차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경영적으로 보면은 3년 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립도 가능하고 그죠. 그래 돼야 된다 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저 2007년도 첫 해하고 작년까지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는 조금 아마 당기 순이익이 한 1억 6천 정도 올라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공무원은 이제 앞으로 복귀시키고 민간 전문가를 더 채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사실은 파견 공무원들을 좀 줄여가면서 그래 급여도 앞으로 이제 그 수익으로 이제 지급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영인지 이게 이제 공익인지 이게 애매한 부분이 또 없잖아 있다 이거죠, 그죠? 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 정부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할 타당성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동의하시죠? 뭐 확실한 100% 이렇게 다당성이 있다는 거는 뭐 아니지만 그래도 항노화 산업의 어떤 육성 발전의 한 방안으로 이렇게 이 주식회사 그럼 항노화 산업은 이제 설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예, 항노화 산업은 계속 국장님. 발전시켜야 된다고 앞으로 이제 더 생각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현재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가 시장 경쟁력을 갖추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사님 보십니까? 예.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항노화 주식회사도 그렇고 와 보니까 만들거나 이전한 지 얼마 안 된 예. 기구들입니다. 우선 항노화 주식회사는 항노화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육성할 거냐 하는 좀 근본적인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1일 날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고요. 그 속에 항노화 주식회사도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하는 것도 그 속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항노화 연구원도 있고 항노화 주식회사도 있고 여러 기구가 좀 중첩되어 있는 맞습니다.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중기적으로 이 역할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항노화 주식회사는 도기구만이 아니라 이제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이 맞습니다. 함께 공동 출자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걸 당장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노화 주식회사는 기본적인 방향을 향후에 항노화 산업 전체의 기구 개편 시까지 항노화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역할, 특히 그 중에서도 항노화 기업들의 그 플랫폼 역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노화 기업들이 지금 소규모로 지금은 대단히 활발하게 이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업을 하더라도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판로 확보입니다. 근데 항노화 주식회사,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는 나름대로의 경남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신생 항노화 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항노화 연구원과 연계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항노화 주식회사가 좀 그런 부분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면서 경영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영 성과들을 평가해서 향후에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육성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선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항노화 사업 중에 워크숍, 쇼핑몰 운영 등은 민간 시장에 맡기고 생산기업 지원이나 연구개발 등 공적인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후 항노화 주식회사의 근본적인 구조 계획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사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경영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노화 주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과를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다 보니까 출자 출연한 지방 정부들과 여러 가지 용역 사업들을 맡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된 건 사실인데요. 구분해서 항노화 주식회사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